오늘 날씨가 좀 많이 습하네요.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이 시원하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집안에 있다면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외출을 하셔서 자연에서 힐링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집값을 못 잡는 이유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좋은 방법 5가지 한번 논해볼까 합니다. 저 같으면 집값 잡는 게 굉장히 심플할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집값 잡을 대책이 없다기보다는 안 잡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유는 제가 앞으로 얘기할 5가지를 들어보면 이 5가지가 충분히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데 하지 않기 때문이죠. 게다가 청와대 참모진, 고위공직자, 시의원, 국회의원 등등 집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정책을 위반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더더욱 집값을 안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집값 안정화를 하게 된다면 저는 5가지면은 해결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후분양제입니다.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세 번째는 임대차 3법, 네 번째는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5번째는 세금 정상화죠.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아파트는 수억에서 수십억 합니다. 그런데 집을 짓기도 전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후분양제 얘기 나온 지 수십 년입니다. 근데 절대 후분양제 도입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가게를 위해서?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정부와 기업을 위해서 선분양을 고수합니다. 후분양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문제가 많죠. 일례로 부실 시공이 우려되고요. 중간에 건설사나 시행사,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집을 보고 직접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림만 보고 사는 격이니 후회할 일이 당연히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분양제는 여전히 먼 미래의 일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금처럼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후분양제는 반드시 필요하죠.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아니, 가격을 임의대로 마음대로 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상한제가 없으면 전월세 상한제처럼 파는 사람 마음입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적용하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강력하게 제재해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규제하는 거 아니냐고요? 법안만 위반된 지가 2017년 올 하반기부터 적용이 되니까 대략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분양가 상한제가 민영주택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양가 상한제 반드시 도입해서 기존의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임대차 3법. 세입자는 주거 취약 계층이죠. 집주인 임의대로 전셋값이 정해지고 2년 후에 나가려면 나가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이 아닌 서민, 세입자를 위한 제도이죠. 물론 고가 전세도 있기 때문에 서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극히 소수를 다수인 양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발언이 아니죠. 때문에 임대차 3법은
전셋값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셋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매매가가 오르죠. 매매가가 오르면은 지금처럼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결국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이 갖고 있을 때도 있지만 피치 못해서 팔아야 될 때가 있죠. 어찌됐든 임대차 3법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선진국 쭉 보면은 대부분 임대차 3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임대차 3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뿐이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보통 20년 정도 평균 임대기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년? 말이 안 되죠. 이번 기회에 임대차 3법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이건 불가피합니다. 신축 물량을 공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뭐 물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지만 다주택자들이 너무 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혜택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죠. 오죽하면은 이정우 교수의 예전에 청와대 참모진이었던 그분의 얘기를 의하면 임대사업자 혜택은 투기의 꽃길이라는 단어까지 쓸 정도였습니다. 지금의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약 160만 가구, 거의 대한민국의 주택 수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만 나와도 충분히 공급 물량이 많아집니다. 3기 신도시 끽해봐야 30만 가구죠. 160만 가구 얼마나 많습니까?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면 그들의 물량이 나올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혜택도 소급해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의 정상화가 필요하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많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많이 벌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세 형평에도 맞고요. 1주택자에게는 모르겠지만 다주택자는 다시 말해서 실거주가 아닌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거래세, 보유세, 양도세 전부 다 강화시켜서 그들이 집을 가지고 투기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집값을 못 잡는 이유는 앞서 말한 5가지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5가지 정책을 정부에서 발의하고 입법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국민청원을 통하든 어떤 과정을 통하든 5가지 요 사항을 운영한다면 집값의 정상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